민중기 특검에 포함된 검사 40명의 집단 항명. 나라의 아니 내란의 종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검찰 해체에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려 더 이상 일 못하겠다는 이들의 작태에 온 국민이 비분간개 중인데요. 이러한 행동들을 비춰봤을 때 그동안 검사 집단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가를 너무나도 쉽게 인지하게 된 단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이 네.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고를 날렸거든요. 혼쭐 내셨어요? 혼쭐 냈습니다. 어. 네, 짧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이건 진짜 저는 최근 들어온 뉴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열받았어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왜 출범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그렇죠. 그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끄러움에서 시작해야 그러니까 돼.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럼. 그나마 특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좀 수사를 하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어. 특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수 언론도 계속 그걸 공격하던데 특별검사는 제한된 범죄, 그다음에 제한된 대상, 제한된 기간 150일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수사 기소 권한을 행사하라는 건데 네. 저 검사들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 끝날 때까지 언제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특별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은 모든 검사가 다 특별 검사예요. 모든 검사가 네. 그런 특별 검사를 우리가 왜 권한을 남용하게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것은 집단 항명입니다. 네. 과거에 세월호 시국 선언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기소하고 처벌했어요. 아. 그런데 본인은 저 검사들이 오. 왜 저렇게 하냐면 본인들은 절대로 기소되지 않아요. 그렇지. 저렇게 해도요. 아. 왜냐하면 기소 권한이 자기들만 있거든요. 자기들만 있어. 아, 그래서 진짜.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들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저 특검을 상대로 저렇게 네.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저 입장문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만 저런 게 아니고 노만석 대검 차장이 도어 스태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프로스의 검사들이 글 글을 계속 올리면서 올립니다. 어떤 검사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라고 막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준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전체 검사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검찰개혁 국면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이 지금 연내에는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 검사들의 준동에 대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저도 몰라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후속 입법,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 공소청과 중수청법과 그외 이제 수사절차법,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후속 절차가 연내에는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 검찰 개혁이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려.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 끝에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우리 복귀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좀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검찰청이 해체되지 않았느냐.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능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게다가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하는 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라고 하니 이 특검 업무는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지금 정부가 거의 반기를 든 그런 모양새고 또 하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민중기 특검님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밝히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수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특검이 검사의 역할과 수사, 공소 유지를 다 해도 되는 건지 이 관련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입장 밝히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행동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민중기 특검은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제 검사들이 혼란스러운 거 그 심정 이해한다. 근데 이제 특검은 수사 검사들이 직접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잘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돌려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고 나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주장은 현 제도는 어쨌든 수사 기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으면 될 거는 같은데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여기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에서 정말 승진해야지. 승진 좀 하고. 뭐 이제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겠죠. 네, 네. 그럼 내가 이번에 정말 정권에 잘 보여야지 열심히 수사해야지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나가면 변호사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자신의 목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받고 날 새가면서 내가 왜 일하나? 그런 상실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막 멱살을 잡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검사로서 너무 꿈이나 욕심이 혹시 컸던 건 아닌가? 이분들 파견된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제2의 윤석열을 꿈꾼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게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라 그 최고 권력자까지. 국정농 아니 그게 아니라 국정농단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용이 되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검하면은 잘 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수사력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보통 이제 특검과 특검보가 있고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옷을 벗은 분들 변호사 출신이나 뭐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 목표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네. 예, 특검에서 또 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면은 돈 못 벌어도 여기 한 반년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수임하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네. 네. 근데 경찰에서 파견 온 사람, 검찰 수사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승진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일을 잘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승진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된 게 공수처하고 이제 특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특검은 사실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공소 이제 1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게 맞죠. 유예 그런 공소청이 이분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거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공소청이 하라는 건데 공소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9월에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1년 거잖아요.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그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특검을 이제 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검이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서 누구를 데려올 거고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중수청에서 데려와요. 근데 여기는 수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소 공소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특검도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공소청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상당히 그래도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왜냐하면 전직 출입처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가끔 그런 거 올라옵니다. 지금. 검사들이 특히 파견 검사 40명이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민중기 특검한테 요구서를 올린 겁니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 이런 행태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고 쓴 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결국은 국가의 대계라는 걸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단에 가까운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매각 매직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네. 그 수사를 방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철저하게 본인의 조직 논리에 복무하는 형태의 글을 올리면서 네.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한다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모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제 드리지 않은 말씀인데 네.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언론사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편집 방향이라든가 경영 방침이 우리가 어긋날 때 그 네. 방을 쓴 사람들, 쉽게 이름만 성명서를 쓰죠. 쓴 사람들 이름을 다 연서 형태로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결기 있게 자신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한다면은 40명 본인들의 이름을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하고 철저하게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양론인데 그 중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래 다 나가. 예. 예. 이분들 아니어도 실제로 그 중수청에 가실 분들 그리고 공소청에 나와서 그 공소유지하면서 하실 분들 많이 있다. 예. 굳이 이분들 아니어도 된다. 당장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싹 내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면 그래도 지금 목전화에 일이 많은데 써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좀 검찰 쪽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뭐 거의 수사가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내보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가 끝나간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공소유지를 잘해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문제점들을 끝까지 끌고 가긴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이러한 검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고 검사들이 수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뭐 보내는 것밖에 방법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끌려가듯이 뭔가 저러한 검사들한테 뭐 빌미를 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에 대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떼쓰듯이 해가지고는 무언가를 바꿨던 게 지난주에 저희 봤던 그 금융 관련된 조직법 다시 그쵸. 돌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례를 또 만든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보통 했던 짓이라고 모 인사가 제보를 해주던데 그 2011년에 중수부 폐지하려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그쵸. 당시에도 이제 중수부 폐지한다라는 합의를 이제 내부에서 하자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중심에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이 동상 검찰개혁 반대할 때 하는 행태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역사는 한번 불행으로 반복됐지만 이번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뒷말이 하나도 맞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솔로몬의 가짜 엄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떠나서 지금 특별검사를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습게 볼 결국은 거예요. 예, 네. 왜냐면 네. 조은석한테는 아무도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느냐. 이거 예. 되게 비교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면 저 네. 이제 뭐 다종다기하게 이제 네. 취재를 해보면 지금 내란 특검은 일절 그런 분위기가 없다. 그 듣는이 처음이다. 금시초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병 특검도 저희 특검은 그런 건 아닌데. 다른 특검은 좀 기류가 상당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어요. 아니 저 어제 성명서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대목인데, 특별 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예.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예.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특검이 해야 되죠? 특검을 딱 목줄을 쥐고 흔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4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구속이라는 게 예. 사실은 일찌감치 검찰 단계에서 돼서도 모자란 사안이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구속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네. 마치 우리들이 이런 공적을 세웠으니까 검사 없었으면 김건희 구속 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예.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람한테 나서서 요구하면 될 일이에요. 이걸 왜 특검을 이끌고 있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이 대신 총대를 메고 정부를 향해서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일반인 직장인들은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잘려요. 민중기 특검에 배정된 검사 40명은 그럼 그동안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긴 했을까요? 자신들의 안위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저들의 행동에 절대로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뒤에서 팔짱 끼며
한박 웃음 짓는 건 다름 아닌 김건희 본인일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민중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40명이 무더기로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돌아가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놈도 없단 말입니까? 그 중에 한 놈도 없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놈이 그거에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 새끼들입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을 협박을 해요. 당신 입장 밝혀라.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냐? 아니 지금 검사 수사 기소 분리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논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아간다. 그럼 돌아가면 뭐 화장실 청소합니까? 지금 검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예기간 있잖아요. 1년. 1년간 지금 검사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그런데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서 특검한테 입장 밝혀라? 뭘 밝히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명백한 항명이고 반란입니다. 저는 이 자식들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대고 이 자들이요. 지금 신은기 대표님 파견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공직자가 인사 발령 받고 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항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40명의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의 선배인 윤석열과 그 검찰 일당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런 식의 태업이나 파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공무원의 의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지금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게요. 특검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범죄자들은 뭐 김건희를 중심으로 다 증거 없애고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한시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이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버렸다? 그럼 도대체 이거 소는 그러면 이제 누가 키워야 되느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분노하다 보면은 야 그럼 검사들 다 내보내고 뭐 바깥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자. 근데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과 현실을 처리하는 이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이끌다 보니까 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글을 하나 썼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속구만 계속 던져가지고는 어깨 빠진다. 그리고 3회 이상 못 버팁니다. 그리고 강속구만 계속 던지면요. 타자들이 눈에 익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방망이 휘두르면 그 공 장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직구도 던지고 또 볼도 던지고 또 가끔은 뭐 위협구도 한 번씩 던져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직구만 던지는 식으로는 이거 개혁을 해내기가 참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저는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라는 이 큰 틀에서 그럼 어떻게 이 현실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이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변함없이님 특검법 바꿔서라도 파견 검사 당적을 가졌어도 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인규 변호사 특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시는데 자, 이 40명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죠. 우리 의원님이 거기서 좀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공직자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안 오든지 어떻게 기회 봐서 잘 돼볼까 하고 왔다가 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돌아가겠다?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나와서 10명이 나와서 모셔가고 이건 무슨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 행정관님, 저자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특검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 연장하는 것도 지금 큰 이슈가 돼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내란 세력을 어떻게든 빨리 심판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김건희 특검인데, 사실 이제까지 지금 이 검사 40명의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김건희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맞을까? 라는 의문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구 특검께서 진짜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한테 또 보여주는 게 이 기득권 검사 카르텔, 특권의식.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예요. 박은정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행정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 또는 산자부 공무원이 나 파견 가기 싫으니까 나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어떻게 검사들, 이거는 그 본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그 1분 1초 한순간이 특권의식에 쩔어 있었다. 그리고 더 그게 강화됐고, 내란 세력의 지금 특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이 순간에도 그 특권의식은 없어지지 않았다. 특검 소속 검사 전원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있죠? 전원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들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복귀하겠다 하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하게 마무리를 한 후에 일선으로 복귀해서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라면서 이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걸 요청드린다라는 입장문을 이제 특검에 파견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김건희 특검에서 일부 검사들이 뭐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청 해체 관련해서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실제 김건희 특검이 들고 있는 16개 수사 목록 가운데 몇 개는 아예 지금 진도가 나갔다라는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특검 내부에 있는 수사관한테, 외부에서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수사관한테 들은 얘기로는 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팀에서 뭘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드러난 것 같고, 검찰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 특검의 범위와 방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논리랑 형식 논리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다 어쨌든 일정 정도의 체념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할 논리를 찾자라고 하면, 야, 정치권에서 한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이거를 하는 거가 제왕적인 권력이고 검찰 독재라며. 근데 왜 이 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그 카드로 지금 집단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해 보이는 게, 네. 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끝날 수사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수사 그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못하겠어, 이 정부가 수사랑 기소 분리한다며, 근데 그거 원칙에 지금 특별검사 제도는 맞지 않잖아, 나는 손 놓고 갈래 라고 해버리면 지금 웃고 있는 건 김건희가 윤석열 아닐까. 요놈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네. 놈들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시원하게. 예. 특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검찰이 수사기소 뭐 공소리 다 하지만 예. 이제 그것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해해가 있었죠. 예. 정치검찰 해체자 그러면요, 일부 진보 인사들 중에도 그건 정책 사건에만 해당됐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쿠팡 사건 보셨잖아요. 민생 노동 사건도 지 멋대로 김앤장의 검사들, 쿠팡의 검사, KT의 검사들 짜고요, 다 봐주게 합니다. KT의 쿠팡의 검사 출신들이 왜 부사장으로 했고 막 고위 간부를 합니까? 정치검찰로 짬짬이하러 가는 거예요. 윤석열 앞잡이하는 놈들이요, 쿠팡 앞잡이하고 KT 앞잡이합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민생 노동 사건도 함부로 처리합니다. 그 자들이 봐주기 하고. 자, 그랬던
자들의 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없애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건데 말 그대로 특검은 심지어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돼도요. 예. 나중에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또 국수본이나 일선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두 가지나 일선 경찰이 봐주기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경찰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안 수사권 안 주고도 경찰 내에서 1차 수사기관 내에서 항고, 재항고, 보안 수사를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정말 권력과 관련돼서 수사기관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때도 특검을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특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상설 특검 제도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3특검처럼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생기면 저는 특검하자 그럴 거예요. 그럼 그 특검은 예외적으로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거죠. 예. 지금 윤석열 이 3특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뻔히 특검이 그런 제도라는 거 알면서 이 특검은 수사 기소도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 검찰 내에서 있을 때 윤석열한테 한동훈이한테 가서 따졌어야죠. 이원석이하고. 당신들이 수사 기소 다 우리한테 정권을 줘놓고는 왜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최상병 사건은 수사도 기소도 못하겠냐고 그때 따졌어야죠. 이제 와서 특검이 이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따집니까? 아니 검사들이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특별 검사들이. 자들이. 그래서 그냥 목리. 그다음에 지금 검찰청에 남아있는 자들은 저항을 해도 국민들이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려니 해버리니까. 근데 특검에 나와있는 사람은 그렇죠. 국민적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김건희 수사가 지금 법에만 16가지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뭐 KT 사장 개입한 것도 고발해갖고 지금 고발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에라 타격을 주자 하고 저는 검찰 내에 이 수사 기득권 세력하고 찐윤 세력하고 이 특검에 파견난 일부 놈들이 짜고 이런 짓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